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현상에는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전부 입자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죠. 입자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파동의 현상이 있다. 파동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지금 큰 입자에 큰 물질에 대해서는 전부 입자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파를 우리가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 중요성이 뭐가 되냐면 물질이 크기가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여기에 파동 현상이 나타나더라. 파동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파의 해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전자는 밀입자 중에 하나인데, 이놈이 전부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놈이 요 파로 해석을 하니까 엄청난 정보를 많이 우리에게 주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놈이 전자가 뭐 직진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해석밖에 안 되는데, 기타 파로 해석을 하니까 많은 정보를 주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입자로 들어가면 이 파동 현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빛 같은 것도 일종의 파동이다. 파동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파로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진동을 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단조와 진동이라는 게 있다. 단조와 진동이 심플, 하모니, 오실레이션. 이렇게 우리가 해서 보통 SHO, 그래서 이거 H라고 라지로 써져요. SHO, 이런 식으로 단조와 진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단조와 진동의 제일 첫 번째 작업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스프링에 대고, 스프링을 있는데 어떤 물질 M이라는 물질을 델타 X만큼 당겨줬다. 델타 X만큼 당겨줬다가 놓으면 이게 진동을 하겠죠. 진동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사회에서는 이것이 진동을 하는데 요 밑에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점점 감소가 돼 가지고 나중에 정지를 하겠지만,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놈이 계속 진동을 한다. 계속 진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진동을 하는데 이 함수가 어떤 함수로 우리가 그 진동을 하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면 F 이퀄 MA가 되는데, 이것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요거 스프링을 잡아당겨줬으니까 후구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위치에서 놓으면 다시 저쪽으로 힘이 생기니까 마이너스 우리가 KX, 이렇게 우리가 식을 두 개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 보게 되면 DT 제곱에 D 제곱 X, 요게 A죠. A라는 것이 마이너스 N분의 K의 X, 이렇게 우리가 실은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분석을. 어떤 함수 A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시간에 의해서 두 번을 미분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N분의 K라는 걸 토해내고 다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함수가 도대체 어떤 함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첫 번째 후보로 X라는 게 A의 코사인 오메가 T라는 함수의 후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dt의 dx 이렇게 우리가 한번 미분해 주게 되면 a의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에 또 하나 되니까 오메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a의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우리가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미분을 해봅시다. dt 제곱에 d 제곱 x 이렇게 해보면 마이너스 a에 요게 오메가가 한 번 나오니까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코사인으로 다시 돌아간다. 오메가 t 이렇게 미분이 되는 걸 봤습니다. 요걸 새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그 다음에 a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이게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1식이라고 하고 요걸 2식이라고 하게 되면 요걸 2식이라고 하게 되면 요게 n분의 k가 오메가가 제곱이 n분의 k이기만 하면 오메가 제곱이 n분의 k이기만 하면 요 두 식은 완벽히 일치를 하겠죠. 그래서 요 진동하는 함수의 진동하는 현상의 함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 a의 x라는 게 a의 코사인 오메가 t.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학문적으로 쓰다 보면 요게 y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게 요게 뭐냐? 요게 진폭이다. 진폭. 진폭을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델타 x를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당겨줬느냐. 그래서 요게 조금 당겨주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많이 당겨주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진폭이라고, 요게 각 진동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속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초당 여러 번 움직인다. 초당 여러 번 움직이니까 우리가 각 속도라고 그러지 않고 각 진동수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위상, 페이즈, 이렇게,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함수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요게 x고, 요게 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코사인이니까, 요게 제일 꼭대기에서 요렇게 내려오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반복 운동을 계속 한다 이거죠. 반복 운동을 계속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진폭이고, 요게 진폭 A. 요게 진폭이 A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3부터 3까지 요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주기라고 해요. 주기 T. 주기 T.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서 이렇게 그림을 계속 이렇게 나아간다. 이렇게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은 딱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파동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데 파동함수 진동함수가 a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y라는 게 여기에 있게 되면 여기에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이렇게 이만큼 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제로가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생각을 하면, 요 그래프가 지금 코사인 30도가 형성이 되니까,
요게 요렇게 30도가 요게 지금 마이너스가 붙으면 요렇게 지금 형성이 됩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요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 요게 30이 돼야 지금 요게 앞에 게 30이 돼야 요만큼 나오니까 요게 요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플러스가 붙으면 여기 뒤에서 이렇게 뒤에 30도 각도로 이렇게 우리가 뒤에서 형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금 그러면은 이런 진동 함수의 실제 이제 저거를 진동함수가 이렇게 됐다. A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y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요 진동하는 함수의 최대값을 V 속도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V max를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되면 요 속도값이 마이너스 A의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이라는 거는, 사인 함수라는 건 아무리 커도 어떻습니까? 최대값이 1을 넘지를 못해요.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보라 그러면은 A 오메가 이렇게 Vmax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Vmax가 최대값이 나오는 지점이 어디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스프링을 당겼다가 델타 X만큼 당겼다가 놓으면 요 점에서는 속도가 딱 끝에 있는 속도가 정지하고 있다가 속도가 증가해서 요 평행 위치로 도달하게 되면은 최대값이 나온다. 평행 위치로 도달하게 되면 최대값이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최대값이 된다. 그 다음에 Amax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Amax는 요거죠. 요게 Amax입니다. 코사인 함수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 점이 바로 A 오메가 제곱이 Amax가 된다. 이게 Amax가 된다. 그 Amax가 되는 지점을 한번 살펴보면, 요거는 코사인 함수니까 요게 지금 요즘에 최고가 높은 거죠. 요거는 Vmax가 평행 위치는 평행 위치가 되는 거고, 요거는 Amax라는 거는 양 끝단을 우리가 Amax가 형성이 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스프링 상수가 우리가 스프링 상수가 4파이 제곱이다. 4파이 제곱 뉴턴 퍼 메타다. 뉴턴 퍼 메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질량이 1kg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루트 1에다가 4파이 제곱, 파이 제곱이 보통 한 10 정도 돼요. 3.14 곱하기 양쪽 제곱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한 400 뉴턴 퍼 메타 정도가 해당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해보면 이게 2파이가 된다. 오메가가 2파이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메가가 이제 2파이가 되는데, 요거 단위를 쓰면 요게 라디안 퍼 세컨드 이렇게 오메가를 우리가 단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자, 여기에서 주기를 한번 구해봐라. 주기하고 진동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왔다 진동하는 여기에 주기하고 진동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은, 자, 먼저 진동수부터 구해보면, 오메가는 2파이F 이렇게 한 번 진동하면, 요거는 회, 그 다음에 이게 초 이렇게 되죠. 회초 이렇게 되고, 요거는 요게 세타, 각도, 라디안, per second 이렇게 된다. 이거죠. 두 개 단위가. 그래서 요거 한 번 진동을 하면 2파이만큼 가겠죠. 한 번 진동하면 한 바퀴 뺑글 도는 거하고 같으니까 2파이만큼 진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F를 구해보라 그러면 2파이분의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를 2파이를 잡아주면 요와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가 1이 된다. 진동수가 1. 초당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 1초 만에 한 번씩 왔다 갔다. 그러면 주기도, 주기는, 주기 T라는 게 F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것도 1 잡으면 주기도 1초가 된다. 주기도 1초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동운동하고 원운동하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방금 이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한 번 진동을 하면 여기 2파이만큼 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두 개를 원운동하고 진동운동과 매칭을 시키는데, 지금 한번 보면 원운동이 이렇게 되고 있다. 원운동이 이렇게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 입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질량 M이라는 입자가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불을 비춘다. 여기다가 불을 비추게 되면, 요거는 지금 요렇게 돌아가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서 스타트를 하죠. 진동운동으로 보면 불을 비추게 해서 딱 밑으로 딱 비추게 되면,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지금 요까지 갔다가 다시 요를 넘어오면 요렇게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여기 한 바퀴 뺑글 돌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다시 돌면 다시 요 갔다가 요렇게 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프링 운동에 진동 운동하는 거하고 원 운동하고를 매칭을 시키기를 이렇게 매칭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면 요게 2파이만큼 돌았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